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특별 협연 무대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나 리가 서 있습니다. 30살의 한나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흰 무대 위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죠. 바이올린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관객들의 가슴을 적시며 공연장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변화하는 음색은 한나의 섬세한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듯했어요. 공연이 끝나고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나는 목에 걸린 오래된 펜던트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어요. 그 목걸이는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고향의 흔적이었습니다. 공연 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죠. 한나 씨는 한국에서 입양되셨다고 들었는데 고향이나 뿌리에 대한 관심은 없으신가요? 한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음악이 제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한나의 손가락은 자신도 모르게 목걸이를 만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음악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 며칠 후 한나는 매니저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한국에서의 초청 공연 제안이었습니다. 서울예술이전당에서 열리는 특별 공연이었죠. 한나는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난 곳이지만 한 번도 제대로 기억해 본 적 없는 그곳에 가게 된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매니저의 말에 한나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비행기 안에서 한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낯선 나라 하지만 어딘가 자신의 핏줄이 흐르고 있는 곳으로 향하는 여정이었어요. 손으로 목걸이를 꽉 쥐었다 놓으며 이번 여행이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가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한나는 왠지 모를 낯섦과 동시에 친숙함을 느꼈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나는 한국의 풍경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본 적 없는 곳인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설레는 느낌이 들었죠. 공연 당일 한나는 평소보다 더 긴장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레퍼토리였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떨렸어요. 이곳에서의 연주는 다른 어떤 무대보다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찾아가는 여정 같았어요. 한나는 공연 중간 휴식 시간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한나는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평소에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다 풀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죠.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다시 고쳐맸어요. 괜찮을 거야. 그냥 공연 하나일 뿐이잖아. 한나가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순간 옆 칸에서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그 여성은 한나를 보다가 문득 그녀의 목걸이에 시선이 고정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여성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저 목걸이. 여성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이거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요. 여성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한나를 바라보았어요. 떨리는 손을 펜던트 쪽으로 뻗으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건 내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에게 걸어준 목걸이야. 한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 강하게 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성의 눈빛에는 슬픔과 놀라움, 그리고 희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당신 딸이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한나의 말에도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이름. 혹시 원래 이름이 지은이니? 그 순간 한나는 숨을 들이켰어요. 입양 서류에 적혀있던 그녀의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기억조차 하지 않던 이름이었죠. 어떻게 아셨어요? 여성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난 정옥이라고 해. 그리고 너는 내 딸이야. 한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자리를 피했습니다. 나머지 공연을 어떻게 마쳤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바이올린을 켰을 뿐입니다. 머릿속은 온통 정옥과의 만남으로 가득 찼죠. 호텔로 돌아온 한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알고 싶었던 자신의 뿌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이렇게 극적인 방식으로. 한나는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늘 보던 것이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였어요. 이 작은 장신구가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고리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한나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정옥을 다시 만나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공연장에 연락해 정옥의 연락처를 알아냈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저, 어제 만났던 한나입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옥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텔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한나는 창가에 앉아 정옥을 기다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죠. 왜 자신이 입양되었는지, 어머니는 왜 3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는지. 카페 문이 열리고 정옥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정옥의 눈에는 한나만 보였습니다. 딸을 향한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카페 안 서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나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정옥을 바라보았어요. 정옥의 얼굴에선 세월의 흔적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정옥이 먼저 입을 열었죠. 너를 찾기 위해 30년을 기다렸단다. 매일 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했어. 정옥의 목소리에는 오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왜 저를 포기하셨나요? 왜 입양 보내셨어요? 한나의 질문에 정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아기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죠. 너를 찾고 싶었지만 누군가 방해했어. 널 어디론가 사라지게 만든 사람이 있었단다. 한나는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사진 뒷면에 낯선 남자의 서명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죠? 정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남편이야. 지금은 중견기업 사장이 되었지. 하지만 30년 전 그의 가족은 너를 우리 가문이 수치라고 여겼단다. 한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강제로 버려졌다고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은 가문의 결정으로 이루어졌고 나는 이미 너를 낳은 상태였지. 시댁에서는 내가 우리 가문의 피가 아니라며 입양을 강행했어. 너를 입양 보낸 것은 남편이 아닌 그의 가족이었단다. 눈물을 흘리며 정옥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널 없애려 했어. 우리 가문의 치욕이라면서. 나는 몰래 널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미국으로 입양된 상태였단다. 한나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느낌이었어요. 평생 알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움과 분노, 슬픔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죠. 그럼 제 친부는 누구인가요? 정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는 음악가였어. 바이올리니스트였지.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내 집안에서 반대했고 결국 그는 떠났단다. 한나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떨렸어요. 자신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일까? 피는 물보다 진한 걸까? 한나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옥은 한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뒤로 물러설 수는 없을 거야. 내 친아버지의 가족들은 아직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단다. 한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화롭던 그녀의 일상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랫동안 찾고 있던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끝까지요. 한나의 결심에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정옥의 남편을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를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서로 닮은 듯 하면서도 다른 두 여인,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모녀였죠. 정옥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평온해졌어요. 마치 오랜 여정 끝에 집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정옥의 고급스러운 저택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한나는 잠시 망설이다 정옥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을 지나 넓은 거실로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한나의 모습은 없었죠. 여보, 지금 집에 오셨니? 정옥이 조심스럽게 남편을 불렀습니다. 사무실에서 막 돌아온 듯한 중년 남성이 거실로 들어섰어요. 그는 한나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인가요?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분은 우리 딸이에요. 지은이. 순간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공포가 스쳐 지나갔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신도 알잖아. 우리 딸은 30년 전에. 한나는 정옥과 그의 남편 사이에 이어지는 팽팽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정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가족이 한 일이에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딸을 입양 보냈다는 걸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우리 가문을 위한 결정이었어. 당신도 동의했잖아. 동의한 적 없어요. 난 그저 우리 딸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한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가정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왜 저를 버리셨는지, 제 친부는 누구인지. 한나의 말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봐요, 젊은 양반. 당신이 누구든 간에 이미 30년이 지났소.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정옥이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할 때가 됐어요. 나도 당신도 더 이상 비밀을 간직할 필요가 없어요. 긴장된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 남성 2명과 노인 1명이 들어왔어요. 정옥의 시댁 가족들이었습니다. 한나를 본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정옥, 이 여자는 누구지?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님, 이분은 제 딸 지은이입니다. 30년 전에 아버님께서 입양 보내신. 노인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아이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 한나는 자신을 둘러싼 복잡한 가족관계에 압도되었어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한나리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죠. 제 인생은 음악과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뿌리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노인을 포함한 남자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한나의 이름은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된 그녀의 소식은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었죠. 이미 끝난 일이다. 30년이 지났다. 우리가 그녀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노인의 단호한 말에 정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나는 다시 한번 버림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겁니다. 한나의 당당한 목소리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정옥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함께 나가시겠어요? 어머니. 정옥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한나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뒤에 남겨진 가족들의 얼굴을 뒤로 한 채 저택을 나섰습니다. 한나와 정옥은 저택을 나와 도심의 한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가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유리창에 희미하게 비쳤어요. 그들은 외모뿐 아니라 손짓이나 미소 짓는 모습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피는 속일 수 없는 법이었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어머니의 가정을 흔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한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오히려 내가 미안하단다. 내가 잘하는 동안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에게 할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어요. 한나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제 친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옥의 눈빛이 갑자기 먼 곳을 바라보는 듯 변했어요. 오래된 추억을 되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음악을 사랑했어. 특히 바이올린을. 내가 그를 닮았구나. 그 열정적인 눈빛이. 정옥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한 장 더 꺼내 보였습니다. 젊은 남자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한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남자의 손가락 모양, 바이올린을 잡는 자세가 자신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죠. 그는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우리 가족의 반대로 떠날 수밖에 없었어. 그 후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단다. 정옥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한나는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음악적 재능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피를 통해 이어진 어떤 운명 같은 것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진 한 장이 전부인가요? 한나가 물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집 측에서 관련된 모든 것을 없애버렸어. 이 사진은 내가 몰래 간직하고 있던 거야. 카페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한나는 문득 정옥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집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정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미 결정했어. 30년 동안 그 집에서 기다렸던 이유는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어. 이제 그 희망이 이루어졌으니. 한나는 갑자기 마음속에서 무언가 결심이 섰습니다. 어머니, 저와 함께 미국에 가시는 건 어떨까요? 제 공연이 끝나면 함께 갈 수 있어요. 정옥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그런 제안을 기대하지 않았던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내 생활에 방해가 될 텐데. 한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방해요? 30년 동안 기다려온 어머니를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어머니를 데리고 가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오랜 그리움이 녹아내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한나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매니저였어요. 한나, 내일 공연 리허설 시간 확인하려고. 괜찮아. 한나는 정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리허설에 한 분을 더 초대해도 될까요? 제 어머니세요. 전화를 끄는 한나는 정옥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일 제 공연을 보러 오세요.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곡을 연주할게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러나 그 순간 한나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정옥의 남편이었어요. 우리 좀 만나야겠소. 당신이 알아야 할 더 많은 이야기가 있소. 한나는 메시지를 읽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옥에게 보여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보여주기로 결정했어요. 정옥은 메시지를 읽고 나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봐야 할 것 같구나. 그가 이렇게 직접 연락해온 것은 처음이야. 한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함께 정옥의 남편이 제안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정옥은 호텔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정옥의 남편 서지우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습니다. 한나와 정옥이 테이블에 앉아 서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를 직접 만나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서지훈의 말에는 아이러니가 담겨 있었어요. 한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서지훈은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 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 가정에 나타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요. 정옥은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지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30년 전 정옥과 저는 집안의 결정에 따라 결혼했습니다. 정옥이 이미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가문의 체면과 명예가 무엇보다 중요했죠. 한나는 서지훈의 고백에 몸을 긴장시켰습니다. 그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우리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가문이 순수한 혈통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정옥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당신을 입양 보내라는 건 아버지의 명령이었어요. 정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지우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정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정옥. 당신의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나는 그저 아버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 한나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 가정에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고 계신가요? 서지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윤재현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당시 유망한 음악가였죠. 정옥과 그는 음악회에서 만났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정옥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서지훈이 그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의외였어요. 어떻게 그의 이름을 알고 있죠? 정옥이 물었습니다. 서지훈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당신이 30년 동안 지은이를 찾았던 것처럼 나도 당신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당신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서지훈은 주머니에서 낡은 신문 기사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윤재현의 사진과 함께 유망한 음악가의 비극적 사고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그는 미국으로 떠난 직후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 음악 활동을 중단했죠. 한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친부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것도 음악가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럼 그분은 지금... 한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아계십니다. 뉴욕에서 음악학교를 운영하고 계시죠. 한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뉴욕,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였어요. 어쩌면 그동안 자신의 친부와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한나가 물었어요. 서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정에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당신의 친부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정옥이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현이, 그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당신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한나리, 한국계 미국인. 그리고 당신이 한국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한나는 갑자기 자신의 공연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있을 그 공연이 이제는 단순한 음악 연주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공연장에 오실까요? 한나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지우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죠.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30해가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받았네요. 이제는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 같아요. 한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내일 있을 공연에 대한 기대와 긴장, 자신의 친부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정옥이 한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우리는 함께야. 혼자가 아니란다. 한나는 정옥의 따뜻한 손길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서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당신들의 재회를 방해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서지훈이 떠난 후 한나와 정옥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을 하룻밤에 다 채울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어요. 공연 당일 아침 한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어제의 만남을 떠올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진실이 하루아침에 밝혀진 것이죠. 한나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낡은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의 친부, 윤재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오실까요? 한나는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리허설을 위해 공연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나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거리는 분주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 공연에 대한 걱정은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일종의 평화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공연장에 도착하자 정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와는 달리 정옥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나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잘 주무셨어요? 정옥이 물었습니다.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생각보다 잘 잤어요. 어머니는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단다. 마치 30년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아. 두 사람은 백스테이지로 향했습니다. 리허설 시간 동안 정옥은 객석 가장 앞자리에 앉아 한나의 연주를 지켜보았어요. 한나는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그녀의 음악에는 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리허설이 끝난 후 한나는 정옥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 공연에서 특별한 곡을 연주하려고 해요. 어릴 때 어머니가 불러주셨다는 자장가요. 정옥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그걸 알고 있니? 한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들었어요. 누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는. 깨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게 어머니의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정옥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한나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매일 밤 불러주던 노래였단다. 공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객석은 빈자리 없이 가득 찼어요. 한나는 무대 뒤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밤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공연이 될 것이었어요. 한나, 5분 후에 시작합니다. 스태프의 안내를 받고 한나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때 한나의 시선이 객석 입구에 머물렀어요. 나이든 남성 한 명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한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자리에 앉는 모습을 지켜보던 한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정체를 직감했어요. 아버지. 그녀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었고 한나는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객석의 환한 조명 아래 그녀는 정옥이 앉아있는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그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한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바이올린을 턱에 고정했습니다. 첫 곡부터 한나의 연주는 평소와 달랐어요. 그녀의 음악에는 이전에 없던 깊이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중들은 그녀의 연주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곡 한나는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두 분을 위한 곡을 연주하려고 합니다. 이 곡은 제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불러주셨던 자장가를 제가 편곡한 것입니다. 객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정옥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고 그 남자는 자리에서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나는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시작했어요. 단순하지만 깊은 감동을 주는 선율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곡은 마치 30년 동안 닫혀있던 한나의 마음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연주가 중반에 이르렀을 때 한나는 정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옥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나는 용기를 내어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한나는 자신의 연주에 더 깊은 감정을 담았습니다. 마치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음악으로 나누는 것 같았어요.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나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는 깊이 허리를 숙여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을 때 그녀는 정옥과 그 남자가 앉아있던 자리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 남자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한나는 서둘러 백스테이지로 향했어요. 정옥이 이미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그때 백스테이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그를 본 정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현.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자는 머뭇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한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그리움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스테이지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윤재현은 천천히 한 걸음씩 한나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강렬했습니다. 한나는 그 눈빛이 자신과 닮아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한나. 윤재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연주를 들으러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구나. 한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평생 상상해보지 못했던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상한 안도감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어요.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어요? 한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윤재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바이올리니스트 한나리. 처음 내 연주를 들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익숙했단다. 마치 내 영혼의 일부를 듣는 것 같았지.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공연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알았어. 내가 내 딸이라는 것을. 정옥이 조심스럽게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재현, 우리 딸이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었어요. 윤재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내 재능이 우리 딸에게 이어졌구나. 한나는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왜 30년 동안? 윤재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고 후에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단다.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없게 되었고 재활하는 동안 너와 정옥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 그리고 나중에 내가 미국으로 입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단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셨어요? 한나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재현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더 강했다면, 더 용기가 있었다면. 그의 말에 한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벽이 서서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한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했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있잖니. 정옥의 따뜻한 목소리가 두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졌어요. 윤재현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가 30년 동안 간직해온 거야. 언젠가 너에게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바이올린 모양의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나의 작은 음악가에게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선물하려고 준비했던 거란다. 하지만 기회가 없었지. 한나는 브로치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나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윤재현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내 인생을 방해하려는 것은 아니야. 그저 한 번이라도 너를 만나고 싶었을 뿐이란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음악가가 되었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 한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아버지도 함께 오실래요? 윤재현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그런 제안을 기대하지 않았던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는 뉴욕에서 음악학교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사는 곳과 멀지 않아요. 우리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윤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천천히 한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널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한나는 마침내 모든 감정을 쏟아내며 윤재현을 껴안았습니다. 정옥도 다가와 두 사람을 품에 안았어요.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들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몇 주 후 뉴욕 필하모닉의 특별 공연이 열렸습니다. 한나는 무대 위에 서서 객석을 바라보았어요. 첫 번째 줄 중앙에는 정옥과 윤재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그들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저는 특별한 곡을 연주하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이 곡은 제가 최근에 작곡한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분을 위한 선물이에요. 한나는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음악에는 슬픔과 기쁨, 그리움과 희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것은 30년 동안 세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겪어온 감정을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선율은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변화하며 관객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정옥은 한나의 연주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옆에 있는 윤재현의 눈에도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그리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평화와 행복만이 남아 있었죠. 한나의 바이올린 선율이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세 사람의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은 길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함께 나눌 수 있는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객석에서는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나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일어났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나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뿌리를 찾아 헤매는 영혼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비로소 완전한 자신을 찾았습니다. 바이올린의 선율처럼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격정적인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나리였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정옥의 딸이자 윤재현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다운 선율로 그녀의 인생을 채워주었어요. 무대 뒤에서 정옥과 윤재현이 한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한나는 바이올린을 품에 안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잃어버린 시간을 함께 채워나갈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한나가 말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 정옥과 윤재현은 따뜻한 미소로 한나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의 선율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때로는 슬프게, 때로는 기쁘게, 하지만 언제나 함께.